자, 어제 했던 얘기 잠시 다시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링크 레이어 얘기를 시작했는데 링크 레이어에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 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이러한 게이트웨이 라우터,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라우터까지 나가는 요 개념적인 요 선 자체가 실제로는 다른 호스트들과 공유하는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즉 미디엄을 어떻게 액세스하는 것을 컨트롤할 것인가, 즉 맥 프로토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에서 쓰이는, 현재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맥 프로토콜인 CSMA CD를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CSMA CD라는 맥 프로토콜의 동작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았죠.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먼저 채널을 듣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프레임을 전송하되,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전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프레임을 전송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충돌을 감지한 경우, 컬리전 디텍트를 한 경우에는 바로 전송을 멈추고 내가 랜덤한 시간만큼 백업 기다렸다가 다시 전송을 한다. 그런데 그 랜덤한 시간을 선택하는 그 랜덤 백업은 모든 충돌한 사람들이 다 틀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계속될 경우 익스포넨셜하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랜덤하게 늘려가면서 백업 시간을 정한다 라는 게 바로 CSMA/CD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맥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충돌을 우리가 해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링크 레이어에서 전송단인 프레임에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라고 했어요. 그것은 48비트짜리 주소 공간으로서 IP 주소와는 틀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 그대로 고유의 주소인데, 그 주소가 저 링크 레이어 프레임에 사용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IP 주소를 담은 맥 프레임을 전송할 때 그 IP 주소 목적지를 향하는 다음 홉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서 맥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 필드에 알맞게 적어놔야지 제대로 전송이 된다고 했는데, 요 다음 홉에 해당하는 노드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 혹은 알려주는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 AR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저것을 해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IP 패킷을 포워딩 할 때는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을 해서 넥스트홉이 누군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넥스트홉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ARP 테이블을 룩업해서 결국 저 주소를 알아낸다 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였고, 그것을 그냥 시나리오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슬라이드죠. 그래서 보면 요 A라는 호스트가 B라는 호스트한테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보면 요게 바로 하나의 서브넷이죠. 얘들 프리픽스가 같죠. 111 같죠. 여기 하나의 프리픽스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프리픽스, 여기 하나 또 서브넷이죠. 다른 서브넷이죠. 그러니까 여기 프리픽스는 2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A는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B라는 호스트한테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R이라는 라우터가 있죠. 이 R이라는 라우터는 양쪽 서브넷에 동시에 속한
그런 이제 호스트고 그런 디바이스고 보면 이 라우터는 인터페이스가 두 개 있는데 각각 IP 주소가 틀리고 그 IP 주소의 프리픽스가 당연히 틀리죠. 네. 자 그러면 A가 패킷을 생성해서 보냅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보면 목적지는 결국 B의 IP 주소죠. 이 B의 IP 주소 어떻게 알았냐고 굳이 물어본다면 뭐 DNS 콜해서 알았겠지. 그럼 이걸 이제 프레임으로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프레임을 실는데 그 프레임의 소스는 자기 자신 요거고 이 프레임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이거여야겠죠. 자 그런데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 목적지가 2죠. 그러니까 지금 2에 해당하는 넥스트업이 먼저 누군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뭘 보고 판단해? 포워딩 테이블. 포워딩 테이블에 보면 딱 저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여기로 보내라, 여기 111로 보내라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포워딩 테이블에. 굳이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줄게요. A 내부에 있는 포워딩 테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외부로 나가는 모든 패킷에 대해서는 111.111.111. 이거 라우터 R이죠? 일로 보내라는 정보가 적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얘한테 보내야 되는데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지 저 프레임을 이걸 담을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그 테이블이 ARP 테이블. ARP 테이블은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이 매핑이에요. 그래서 111, 111 이거는 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룩업하고 넥스트업이 누군지 알아내고 얘의 맥 어드레스 알기 위해서 ARP 테이블 룩업해서 여기 안 적혀 있을 경우에는 ARP 쿼리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프레임을 전송을 하긴 하되 바로 그냥 뿜어내는 게 아니라 CSMA CD를 통해서 리슨하고 충돌 안 나는 것 확인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이게 쭉 받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요 프레임이 결국에는 모든 다 퍼져 나가는데 여기만 이제 딱 제대로 의미 있게 들리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목적지 아니니까 그냥 버리는 거고. 들어오면 쏙 알맹이만 이제 딱 빼겠죠. 알맹이 빼면 이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일도 뭐야? 얘도 테이블 룩업 몇 번? 2번. 목적지 이거에 해당하는 넥스트업 알기 위해서 포워딩 테이블 룩업해서 넥스트업 누군지 판단하고 그 넥스트업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 알기 위해서 ARP 테이블 룩업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면 여기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데스티네이션 이 인터페이스는 틀린 거야. 여기 요거고 데스티네이션 아마 했던 자 이거 이해하면 됐어 이제. 오케이 끝.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여기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데스티네이션 IP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면은 ARP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다시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워딩 테이블을 뭐 정보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포워딩 테이블. 네, 그 만들다 보면은 ARP 테이블도 그냥 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름 뭐지? 김준영 학생이 지금 뭐 물어봤냐면, 자, 포워딩 테이블 어떻게 만들죠? 포워딩 테이블 이 엔트리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죠? 포워딩 테이블은 언제 만들어? 그러니까 뭘 하면서 만들어? 처음에는 비어있을 텐데, 뭐 하면서. 그렇지, 라우팅 알고리즘. 뭐 링크 스테이트라든지 디스턴스 벡터 막 돌리면서 이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물어본 게 그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알게 돼서 하지 않느냐 지금 물어본 거야. 정답입니다. 맞아. 그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굳이 이거 따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개념적으로 ARP라는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을 경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얘랑 인터랙션 하다 보면 이거 당연히 알게 돼.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나와 인터랙션이 있는 애들 여기 이제 쓰여지겠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굳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게 한 번 적힌 거 무한정 적히는 게 아니라 필드가 하나 더 있어요. TTL. 그래서 예를 들면 2분. 2분이 이건 사라져요.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이게 사라지면 이제 없는 거지? 없지? 그러면 이제 ARP 리퀘스트에서 그때 또 만들어줘.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사실 제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맞아, 사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다른 질문. 그러면 오늘의 토픽인 바로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스위치 얘기하고 그냥 끝이야. 스위치. 자, 우리가 지금 링크 레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그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랜을 연결 안 하고 이렇게 스위치라고는 아주 편리한 디바이스, 편리한 기계를 사용해서 연결해요. 봐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번거롭겠어. 왜냐면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연결해서 이거 선 여기도 뭐 딱 뚫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막 꼬매고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싫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쓰고 야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해서 스위치라는 그냥 디바이스 하나 딱 갖다 놓고 새로운 노드 나올 때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넷 꽂는 포트야. 아니, 포트라는 건 TCP 포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 얘기할 구멍을 포트라고 할게. 여기 구멍이 한 여러 개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더넷 케이블 딱 꽂으면 돼요. 그게 바로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기능이 있냐면 이 스위치라는 것이 컬리전 도메인을 분리시켜줘요.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전체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라고. 컬리전 도메인이라는 얘기는 이게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다 시그널을 쏘면 다 퍼져나가서 한 명 이상 동시에 얘기를 하면 2명 이상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혼잡이 돼. 컬리전이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아예 분리시켜놔서 여기서 발생하는 시그널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게 한 거죠. 스위치는 중간에서 교통 정리만 해주면 된다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컬리전 도메인을 분리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컬리전 도메인. 여기서는 이 전체가 컬리전 도메인이었다면 여기서는 컬리전 도메인이 분리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의 또 다른 특징은 뭐야? 스위치는 스위치는 이런 호스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일반 호스트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한테 그냥 이더넷 케이블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이고 이더넷 케이블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는지조차 몰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원래 했던 대로 CSMA CD 그냥 하는 거야. 조용하면 보내고 혼잡하면 안 보내고. 근데 대부분의 스위치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조용하겠죠? 그냥 보내는 거지. 근데 얘는 절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문맥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라는 존재가 아예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맥 어드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는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로서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야. 그냥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된 건데 그냥 여기 그냥 이게 스위치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컬리전 도메인은 분리해 주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스위치에 이렇게 참 스위치 본 적 있는 사람 있다고 했죠. 스위치는 이게 생긴 거 단순해.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한 구멍 한 뭐 8개 뭐 10개 이렇게 있어. 여기 다 이선 케이블 꽂는 거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더 좋은 스위치일수록 이렇게 구멍이 많아져가지고 뭐 16포트 스위치, 뭐 64포트 스위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꽂으면 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스위치는 예를 들면 8포트 스위치 막 구멍이 8개인데 6개 정도 꽂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컬리전 도메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A에서 A 프라임으로 프레임을 보내고 싶고 B에서 B 프라임을 보내고 싶다. 그럼 이게 동시에 가능하다고. 왜냐면 컬리전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능한 거야, 동시에. 이해되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데 그러면 저 스위치가 뭘 제공해 줘야 되냐면 우선 만약에 이렇게 해서 A랑 B랑 모두 A 프라임에 보내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보내고 싶었다. 그럼 이렇게는 동시에 오겠죠. 근데 이렇게는 동시에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 하면 뭐 먼저 보내주고. 그러니까 스위치는 뭐 그런 교통 정리 기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A는 A 프라임에 보내고 싶었고 B는 B 프라임에 보내고 싶었다. 그럼 이게 동시에 이게 가능한데 그럼 스위치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프레임이 들어왔는데 소스가 A고 데스티네이션이 A 프라임이었다. 이거 좀 프레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아니 A 프라임으로 향하는 이게 들어왔을 때 A 프라임이 도대체 이 구멍들 중에 이 포트 중에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야지 그걸 보낼 거 아니야. 그 스위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이름 왜 스위치냐면 스위칭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로 스위치인데 어디를 뭐가 붙었는지 알아야지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바로 자꾸 테이블 얘기가 나오는데 스위치 내에 스위치 테이블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테이블이 존재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호스트,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어떤 포트에 붙어 있고 이제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스위치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프라임으로 향하는 프레임은 스위치가 4번 포트로 보내줘야지 이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스위치 테이블에 적혀 있어서 그걸 보고 참조해서 가는데 쉽네. 약간 라우터랑 비슷하네. 라우터는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서 포워딩하고 스위치는 스위치 테이블 참조해서 스위치 포워딩 한다 이건데 그러면 포워딩 테이블, 그러니까 라우터는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서 포워딩하고 쉬운데 그러면 문제가 포워딩 테이블을 어떻게 따서 엔트리 알맞게 만드느냐가 문제였지.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건 무슨 작업을 통해서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라우팅 알고리즘, 다엑스라든지 뭐 디스턴스 벡터를 통해서 요걸 딱 했다고. 그러면 이 스위치 테이블도 누군가 만들어 줬어야지 이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놔야지 요 스위치 테이블 참조해서 갈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는 라우팅 알고리즘 저런 것처럼 복잡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셀프 러닝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법을 통해서 이 스위치 테이블을 채워요. 뭐냐? 뭐 이건 이런 거는 집에 가서 읽고 그냥 보면 돼. 뭔 얘기냐? 셀프 러닝이라는 게 이 그림만 보세요. 셀프 러닝이 뭐냐면 그림만 봐. 우선 이름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셀프 러닝. 뭔가 내 스스로 뭐 터득해 간다 이 얘기인데 정확한 의미야. 정확한 표현이야. 자, 예를 들면 A에서 A 프라임을 향하는 프레임이 들어왔다. 일로 들어왔어. 받았어. 그럼 최소한 이런 프레임을 딱 스위치가 받으면 뭐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 소스, 이게 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최소한 여기 소스에 해당하는 A는 1번 포트에 물려 있구나. 1번 포트에 물려 있든 1번 포트 쪽에 위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적어주면 돼. 그런 거. 이거를, 이런 지식을 쫙쫙쫙 늘려나가는 게 바로 셀프 러닝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봅시다. 셀프 러닝 설명 다 했어요. 이게 셀프 러닝이야. 자, 그러면 동작을 볼까? 예를 들면 A에서 A 프라임으로 향하는 프레임을 A가 생성해서 보낸다고 쳐봐. 자, A는 지금 이 프레임을 스위치한테 보내는 게 아니야. A는 저 프레임을 스위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고. A는 단순히 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A 프라임한테 보내려고 하고 그냥 자기한테 연결된 이선의 케이블에다가 그냥 보내는 것 뿐이야. A는 그 앞에 스위치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스위치 존재 자체도 없어, A한테는. 이해돼요? 그냥 자기한테 연결된 이선의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뿜어내는 것 뿐이야. 근데 다 뿜어낼 때까지 컬리전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제대로 간 거고. 오케이? A는 그게 한 게 끝이야. 그래서 요 프레임을 그냥 A는 보냈어. 보냈는데 저게 이제 스위치가 중간에서 이제 또 받은 거지. 스위치가 중간에서 받은 거야. 그럼 스위치한테 요게 들어왔죠? 그럼 무조건 들어오면 셀프 러닝 해. A가 1번 포트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요? 그렇지, 뭐 하는데. 1시간. 근데 정작 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A 프라임 쪽으로 포워딩 해야 되는데 스위치 테이블 보니까 A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번 쪽 아닐까 하고 5번이면 딱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방금 들어온 1번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다가 다 지금 이거 잘 봐. 잘 봐요. 애니메이션 잘 보는 얘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플러딩 할 수밖에 없으면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A 프라임이 A한테 다시 뭔가 주고자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프레임이 요 4번 포트로 쏙 들어오면 A 프라임은 4번에 있네. 이제 셀프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A로 보내야 되죠? A로 보내야 되는데 룩업 해보니까 A 엔트리 있죠? A 엔트리 있으니까 1번 아웃 포트로 그냥 이번에 플러딩이 아니라 플러딩이라는 건 홍수 시키는 거야. 플러딩이 아니라 얘한테 그냥 바로 보내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방금 봤던 플러딩이란 거, 그러니까 여기 없을 때 그냥 모르겠다. 플러딩이란 것은 아주 처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고 이후에는 이거 계속 이거 쌓여갈 거 아니야. 지식이. 그러니까 플러딩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나타나게 돼 있죠. 나중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누구한테 보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잖아.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IP 패킷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결국 그 IP 패킷 그 자체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IP 패킷이 프레임에 담겨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제 적혀서 나갈 거 아니야.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누굴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야? 친구들한테 막 가는 거야? 아니죠. 거의 99.9% 누구야?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향하는 맥 어드레스, 맥 프레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여기 학교에 있는 웬만한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해당하는 이건 있겠어 없겠어? 있으니까 그냥 그까지 쭉 가는 거라고. 플러딩 없이.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사람이 많아졌다. 지금 스위치를 샀는데 아까 스위치를 샀는데 포트 8포트짜리 샀어. 그럼 이제 뭐 7명 정도 연결했다고 쳐봐. 근데 우리 뭐 예를 회사가 잘 돼가지고 막 직원이 막 늘어났어. 20명으로. 막 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이걸로 연결 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간단해. 스위치 좀 더 사가지고 스위치 연결시키고 여기다가 또 꽂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충만 시키면 된다고.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스위치끼리 연결시켜서 그냥 랜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간에 스위치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네트워크 레이어 관점에서 요거를 그려보면 뭐냐? 네트워크 레이어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보면 뭐 A, B, C, D, I까지 이렇게 쭉 얘네들이 그냥 여기 라우터는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라우터 하나 이 그림이라고 이해돼요? 그냥 이거라고. 네트워크 레이어 관점에서는 스위치는 없어. 오케이? 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라우터에도 분명히 여기 뭐 포트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 한 100명이었다. 여기 100개 어떻게 꽂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스위치라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결국 근데 네트워크 레이어 관점에서는 그냥 이런 그림이라고. 스위치 자체는 없어. 스위치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규모를 키우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건 잘못됐어. F 아니야. 고치세요. I야. 예를 들면 A에서 I로 I 맞지? A에서 I로 뭔가 프레임을 보내려고 할 때 그럼 S4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의 포워딩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뭐 그런 거지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셀프 러닝 사용은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C에서 I로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I에서 C로 다시 프레임을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스위치 테이블이 어떻게 변하고 실제로 포워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게 하나 예예요. 그럼 같이 따라가 보죠. 이게 스위치 1, 2, 3, 4의 스위치 테이블이야. 처음에는 이제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처음에 C가 I한테 보내려고 하는 프레임의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걸 보면 C에서 I로 가는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있을 거라고. 자, 포트 번호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여기가 포트 번호 포트 0, 1, 2, 3 이렇게 할게. 포트 0, 1, 2, 3 네, 포트 0, 1, 2, 3 포트 0, 1, 2, 3 오케이? 그리고 포트 0, 1, 2 이렇게
그러면 C가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CSMA CD를 통해서 조용할 때 딱 전송을 하면 그걸 이제 S1이 딱 우선 가로칠 거라고. 가로친다기보다 S1이 딱 받겠지. S1이 받으면 셀프 러닝 하죠. 그래서 C가 몇 번 포트에 소스가 C였으니까 C가 몇 번 포트에 있는지 알게 되죠. 3번 포트. 그리고 포워딩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 테이블의 데스티네이션 I 찾아보니까 없죠? 없으니까 플러딩. 그래서 들어온 포트 3번을 제외한 나머지 0, 1, 2번 포트로 플러딩. 이런 식으로 플러딩이 되는데 일로 간 거와 일로 간 거는 이제 여기서 무시되죠? 드랍되죠? 목적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무시되고 이렇게 도착한다고. S4에 이 프레임이 도착을 하는데 S4 역시 바로 셀프 러닝 먼저 하고 S4 셀프 러닝 먼저 하고 0번 포트에서 들어왔다고 셀프 러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워딩을 하는데 I 찾아보니까 없어서 플러딩 들어온 여기 제외한 이쪽 포워딩을 하는데 여기로 간 거 먼저 보면 S2로 간 거 먼저 생각해 보면 S2 역시 셀프 러닝 먼저 하고 C는 0번 포트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I 찾아보니까 없어서 플러딩 다 이제 무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것 중에 이쪽으로 가는 거 보면 S3로 가는 거 S3도 받아서 먼저 셀프 러닝 하고 C는 0에서 들어왔고 목적지 I 나 몰라 그래서 플러딩 드롭되고 여기 살아남아서 I가 받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C에서 I로 가는 프레임의 포워딩을 보면 어떻게 돼? 마치 잉크 딱 털어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뭔가 구석구석까지 다 간 거지.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서 흔적은 남겼지. 셀프 러닝 했지. 돌아오는 길에서 셀프 러닝 딱 흔적을 남겼다고. 그래서 이제 I가 이거에 대한 응답하는 뭐 프레임으로 I가 C한테 프레임을 또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소스는 I고 데스티네이션은 C다. 이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져서 I가 CSMA CD를 통해서 전송. 그러면 S3가 그걸 또 어쨌든 받게 돼서 S3가 먼저 셀프 러닝을 해요. I는 3번 포트에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거를 C를 향해서 포워딩 해야 되는데 마침 있네. 있어서 플러딩이 아니라 0번 포트로 전송 들어왔죠. 그럼 S4에서 역시 셀프 러닝 그리고 포워딩 하는데 있네 0번 포트네. 그러면 역시 플러딩이 아니라 1번. S1으로 와서 셀프 러닝 하고 I는 0번이었구나. 그리고 C는 3번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절로 갈 때는 여기 갔는데 올 때는 셀프 러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또 C가 I한테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딩은 말 그대로 제일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 때 한번 딱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셀프 러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난리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그래서 지금 스위치를 사용해서 많은 호스트들을 연결했을 경우에 역시 셀프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별거 아니야. 끝. 오늘 할 얘기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서브넷인데 학생 수는 많죠. 1000명 이상, 몇천 명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결국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스위치들로 다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사실 얘기했잖아. 우리의 넥스트홉이 누구예요?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 라우터인데 이 수천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바로 앞에 게이트웨이 라우터 개념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이런 안윤근 질문. 자, 안윤근이 질문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스위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허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집에서 이제 있는 그런 것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차이점이 뭐냐, 이게 질문이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흔히 접하는 게 가정용 뭐 공유기, 혹은 뭐 무선 공유기 이런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거랑 차이는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해. 왜냐면, 그런 거를 또 이런 스위치라고 또 이제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자면, 우선, 허브라는 용어는 완전 다른 용어라서, 사실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 테크니컬하게 허브는 말 그대로 피지컬 레이어 디바이스인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케팅 막 이런 거 할 때 막 허브 막 그렇게 막 마구잡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허브라는 용어는 우선은 쓰지 않고, 우선 스위치와, 지금 여기서 말한 스위치와 지금 우리가 일반 가정에 사용하는 뭐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에 설명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얘기해 주면, 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유기, 어떻게 여러분들 공유기 어떻게 구했어요? 어떤 경로로? 네? 마트에 샀어? 네? 그렇지. 여러분이 샀죠? 마트에 산 거. 마트 가서 이렇게 생긴 거 샀다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뭐 이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와이파이 뭐 안테나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뭐 좀 이렇게 구멍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나는 뭐 무선 와이파이 이렇게 뭐 연결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제 더 테크니컬리 가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SK 브로드밴드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하나 이제 회선을 준 거라고. 준 게 이제 이렇게 모뎀을 하나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모뎀은 여러분 집에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 산 거 아니죠? 산 거 아니고 그 회사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모뎀까지는 뭐로 가냐면 이더넷 케이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걔 나름의 어떤 그냥 그 링크 그런 걸 사용해서 간다고. 예를 들면 TV 케이블이라든지 이건 뭐 말 그대로 피지컬 레이어 뭐 그 전송 그 매체니까 뭐가 되는 관계 없어. 말 그대로 피지컬 시그널이니까 이게 모뎀을 통해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이게 디지털 변형이 돼서 우리 이제 이더넷 케이블로 여기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산 거지.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이제 IP 주소 여기가 SK 브로드밴드에서 여기 DHCP 서버가 여기 다 있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걸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온 그 회선에다가 컴퓨터에서 요거만 써야 돼. 요거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입이 많기 때문에 이 IP 딱 하나 안 쓰고 지금 요거를 원래 여기다가 컴퓨터 한 대 연결시켜야 되는데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트에서 산 무선 공유기라는 특수한 컴퓨터를 연결시킨 거야. 이 컴퓨터라고. 왜 이 컴퓨터냐? 이 안에 내부적인 네트워킹 프로토콜 스택으로 보면 이 안에 어디까지 있냐면 뭐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여기 다 다 동작하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작은 컴퓨터야. 그래서 이걸 사실 여기서 이 IP 이 주소가 하나 배정된 요 선을 원래 여러분은 데스크탑에 하나 꽂아야 되는데 요 06이라는 컴퓨터에다가 그냥 꽂았어. 꽂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특수한 컴퓨터는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냐면 NAT라는 게 동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오리지널 IP 주소를 가지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그 프라이빗 IP를 마구 생성해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렇게 통해서 여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NAT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서 동작한다고.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빠가 여기서 딱 연결시켰을 때 이런 IP를 내 어떤 프라이빗 IP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받아오기 위해서 역시 여기에 DHCP가 동작하는 거고, 오케이? 그런 개념의 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인터넷 웹 브라우징 할 때 그 도메인 네임 쿼리 DNS 작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쿼리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로컬 네임 서버 여기 동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자그마한 컴퓨터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떤 개념이냐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바로 이 개념이야. 엄마, 아빠, 누나, 나, 동생 이게들이 하나의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연결돼 있고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원래 그 네트워크 레이어까지만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뭐 NAT라든지 DHCP라든지 작업이 많아요. 여기 이런 NAT, DHCP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06이라는 공익이라는 이거고, 근데 이건 특이하게 학교 이 모습이랑 틀리게 이게 06이라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어디에 연결돼 있어? 이게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한 이 모뎀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케이블을 통해서 SKT 인터넷에 나가는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IP는 여기 얘가 준 하나의 IP가 여기 딱 하나 있고 SKT에서 정말 정식으로 준 하나의 IP가 여기 딱 하나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흔히 보이는 이런 공육이 있죠. 이게 이제 구멍이 여러 개 있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뭐야? 라우터야. 라우터긴 라우터인데 그냥 라우터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하나의 컴퓨터죠. 근데 스위치는 아니지. 왜냐면 최소 라우터 기능까지 해주는 장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IP 주소가 있고 맥 주소가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위치는 뭐냐면 이러한 저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엮어만 준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이 가능한 게 왜 가능해? 여러분들 안윤군 집에 식구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이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른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고 동생을 더 많이 낳았어. 한 10명 더 낳았다고 쳐봐. 10명 더 낳았는데 걔네들이 다 근데 유선으로 이제 인터넷을 쓰겠대. 그러면 여기 구멍이 어때? 부족하죠? 여기 구멍 꽂을 게 부족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져와서 스위치 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공유에 꽂아도 되지. 그렇게 하거나 근데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 계속 해주세요. 자, 공유기에 공유기를 꽂으면 어떤 개념이냐? 공유기에 공유기를 꽂으면 이런 개념이겠죠? 좋은 질문이네. 공유기에 공유기를 꽂으면 라우터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이게 뭐야?
라우팅이야, 이제. 이 서브넷과 이 서브넷은 뭐가 틀려? 프리픽스 틀려져. 여기 이제 또 NAT 다 할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165, 여기 이제 A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165 할 때는 이제 라우팅인 거야. 여기서 이거 거쳐가니까. 왜냐면, 자, 여기서 생성하는 맥 프레임 있을 거 아니야. 맥 프레임에 소스는 A의 맥 어드레스고, 데스티네이션은 예를 들면 A가 지금 A가 여기 I한테 보내려고 해. 그럼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무엇이 될까? 라우터의 요 인터페이스, 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스위치를 부착해서 이렇게 C라는 애가 있다고 쳐봐. 근데 C라는 애가 I한테 보내고자 해. 그럼 여기서 보내는 이 프레임의 소스는 C고 데스티네이션은 I야. 왜? 이건 같은 서브넷이니까, 같은 프리픽스가 도메인이니까.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아무도 없어. 얘는 하나의 라우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야. 아주 좋은 질문 한 건데, 공유기에 공유기를 붙인다고 이제 표현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라우터에 붙인다고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날 때, 호스트 수가 늘어날 때, 이걸 확장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아주 좋은 질문이네. 둘 중에 하나야. 라우터를 붙여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붙여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라우터를 붙이면 어떻게 돼? 라우팅이 일어나는 것이고, 스위치를 붙이면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이야. 근데 스위치를 붙는 게 훨씬 더 그냥 덜 복잡한 게 왜? 서브넷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보세요. 왜, 예를 들면, 왜, 연구실 같은 데서, 연구실 같은 데서 이렇게 굳이 사람이 늘어나면 그냥 스위치를 쓰냐면 그냥 스위치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아무 또 부가적인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니까. 같은 서브넷 프리픽스 유지하면서.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집에서 쓰는 공유기는 라우터. 그래서 결국 라우팅이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위치,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예요. 말 그대로 이거 네트워크 레이어 관점에서는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야. 확장을 할 때 라우터를 쓰든지 스위치를 쓰든지. 안용준 답이 됐나요? 네. 다른 질문. 그러면 우리 여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학교가 되겠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PC를 켰어. 그러면 이제 내 IP 같은 거 알아와야겠죠. 그 알아오는 과정이 DHCP를 통해서 이제 알아오는데, 그 DHCP 제일 처음에 DHCP 보통 서버가 예를 들면 라우터,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이제 동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DHCP 리퀘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DHCP 브로드캐스트잖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나와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스위치와 라우터 차이 나오네. 아마 제가 한 이야기가 이거 슬라이드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한 거고,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라우터의 차이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 있고, 포워딩과 스위칭의 차이겠죠. 네.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디바이스의 차이, 그 정도. 자, 그래서 5.5장은 이제 MPLS는 약간 어드밴스드 토픽이라고 뛰어넘고, 잠깐 한 5분 정도 마무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5.6장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www.google.com을 쳤다고 쳐봐. 그러면 결국에 구글, 캘리포니아에 있든 어디에 있는 구글 서버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하나의 서버
프로세서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구글, 뭐 네이버, 야후, 뭐 아마존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퀘스트를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정말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비하인드 씬이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큰 이제 인터넷 서비스 하는 회사들을 보면 구글로 향하는 리퀘스트에 들어오는 엔트리는 동일하다고 쳐도 실제로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서버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해서 가장 로드가 지금 적은 애가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같은 곳 이제 서버실 같은 데 가보면 뭐 서버실이 아니라 센터야, 센터. 그래서 가보면 정말 이렇게 그 빼곡히 그 서버, 이게 얇은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서버들이 이제 이런 랙에다가 쫙 쌓여있는 이런 게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처리하는 서버 시설, 우리가 서버룸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 센터 크기가 어마어마해,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거의 뭐 축구장보다 훨씬 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그 콜롬비아 강이라고 저기 있어요. 여기 이게 미국 이렇게 지도 있으면 이쪽 서북 쪽에 콜롬비아 강이라고 있는데 콜롬비아 강 상류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막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로 왜 거기 있냐면 거기가 땅값도 싸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적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강 얘기 있잖아. 왜 강 옆에 있냐면 냉각해야 돼. 이게 엄청나거든. 물로 다 냉각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이유로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럼 거기에 가면 이런 서버들이 정말 수백만 대가 있다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연결했냐? 어떻게 연결했을까? 오늘 얘기한 스위치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쭉 있잖아. 결국 얘네들 다 연결시켜서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쭉 이렇게 쌓아놓고 제일 위층에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가 하나 있고 또 그 스위치가 얘네들 연결할 뿐 아니라 나머지 한 포트가 상위 스위치 연결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층화 시켜서 쫙 연결된 거야. 그래서 뭐 몇백 개가 됐든 몇천 개 됐든 몇만 개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스위치를 계층화 시키면 다 연결 가능하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로드 밸런서로 가서 지금 어떤 애가 가장 적합한지, 이 일을 처리할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글로 포워딩이 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지들끼리 왔다 갔다 이제 작업 처리한 다음에 실제로 리퀘스트가 나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그 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계층화를 시켜서 처리를 하되 그 계층화를 시키는 그 이음새 자체는 스위치가 담당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얘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7장은 여러분들 복습을 해보세요. 이건 뭔 얘기냐면, 자, 단순히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이 친구가 여기 웹서버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받는 과정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얘기를 할 때는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받는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막 그 안에 계층을 다 까가지고 이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린 벌써 전문가라고, 네트워크 전문가야. 전문가니까 HTTP 리퀘스트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정말 내부에서 일어나는지 쫙 이 슬라이드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다 알아. 뭐 HTTP 리퀘스트가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필요하고, TCP 커넥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TCP 커넥션이 일어나려면 그 목적지 IP 주소 알아야 되니까, DS 쿼리를 하고, TCP 커넥션 맺어야 되는데, 실제로 TCP 패킷을 담은 그 TCP 커넥션을 담은, 세그먼트의 IP 패킷이 프레임에 담겨서 그 넥스트업을 어떻게 판단해서 그 작업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지식과 이해를 총동원해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질문할 사항이 생기면 예, 저한테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